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정재원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입문 228페이지에 제3장 기본권을 주체해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장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 문제는 누가 기본권을 가지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로마자 1번의 기본권 능력, 기본권 보유 능력. 기본권 보유 능력이라 함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진다. 민법상의 권리 능력을 가진 국민은 물론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지나 태아도 그리고 죽은 사람도 기본권 보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법상의 권리 능력에 비해 기본권 보유 능력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 이번에 기본권 행사 능력, 양가일과의 기존의 개념. 국민은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나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행사 능력이라 한다. 심신상실자, 행위능력자, 미성년자 등은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가르므로 기본권 행사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다. 229페이지에 기본권 보유 능력이 일반적인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비해 기본권 행사 능력은 기본권 주체에 따라 개별적인 기본권이 실제 행사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개별적인 행위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참정권의 보유 능력은 국민이 가지더라도 선거권은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선거권 행사 능력이 인정된다. 피선거권이나 공직자의 경우에도 연령상 한계가 있다. 기본권 행사 능력은 이처럼 개별 기본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가리본의 검토. 선거권의 연령을 19세나 일정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기본권 행사 능력의 문제이기는 하나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로도 다룰 수 있다. 판단 능력의 불완전함 등을 이유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기본권 행사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어차피 기본권 행사 능력의 제한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마자 2번의 자연인 보겠습니다. 1번의 국민, 양가로의 1번의 1번 국민. 우리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이 기본권 주체가 되면 물론이다. 양가로 2번의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민법상의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등 기본권 행사 능력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양가로 3번에 태아, 사자의 기본권 문제. 태아도 자연인으로서 기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로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재는 태아가 230페이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태아는 그 외에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상속순위에 관련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서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며 유증의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사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 사후에까지 권리로 인정된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사자의 인격권을 보장한다. 저작권법 제14조 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 후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중시원 참여로 활동한 행위, 한일 합방의 공으로 자기를 받거나 이를 개성한 행위 등을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조사 대상이 사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제한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보았다. 양가로 서번에 특수신분인의 기본적 문제, 과거의 공무원, 군인, 수용자 등에 대하여 특별권력 관계론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권력 관계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강하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반가로 이번에 과거의 특별권력 관계론,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론이란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일반적인 권력 관계에 있으나 공무원적 특수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국가와의 관계는 공공행정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근무하는 관계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관계에 있는 특수신분인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포괄적 지배를 받고 이 포괄 권력에 복종하여는 관계에 있게 되어 특별한 권력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특별 권력 관계로는 특별 관계에서의 법인격의 주체는 국가 자체일 뿐이라는 사고에 터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특별 권력 관계로는 동그라미 1번에 특수신분인은 행정의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동그라미 2번에 국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권력관계론은 독일에서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이론으로서 1800년대 후반인데요. 우리나라 이모군란 나고 갑진정변이 일어나고 이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당시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 군주가 의회나 법원으로부터 군주의 특권과 행정의 자유로운 영역을 가지려고 등장한 이론이다. 반가로 이번에 독일에서의 변화, 독일에서도 2차 대전 후에 이론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가 1972년에 수용자 판결에서 수용자일지라도 기본권을 가지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에 의하만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종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독일에서도 종래 특별권력 관계라고 불리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근거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특별권력 관계에 있던 사람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방금 3번에 우리나라의 현재 이론, 동그라미 1번 학설, 우리나라에도 현재 부정설, 즉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보았던 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보장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 헌재는 과거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부정하는 입장이다. 헌재의 판례 중에도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의 속성을 중시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수용자를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오늘날에는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로 보고 있다고 하여 설시한 판례를 볼 수 있다. 헌재는 특수신분인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판례들에서 특별권력관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해 왔으므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동그라미 3번의 사견, 오늘날 특수신분인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이고 다만 그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보다 강하다는 점에 문제될 뿐이므로
기본권 주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로는 타당하지 못하다. 특수신분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들은 수행하는 업무 232페이지와 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강한 정도와 범위의 기본권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한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 특수신분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그 특수 업무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결국 과거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 이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 영역에서 기본권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던 이론은 부정되고 오늘날 이러는 사람들의 기본권도 그 제한을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어도 오늘날 특수신분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 동그라미 4번에 실정법적 현황. 사실 오늘날 특수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규정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군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이, 수용자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가로 4번 공무원의 기본권 문제. 앞서 살펴본 대로 공무원은 국가의 특별권력 관계론에 적용되어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었으나 오늘날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이 기본권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두고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 적격을 가지는 여부는 심판 대상 조항에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 간의 구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 판례는 이처럼 기본권 주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생각건대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가 되고 다만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여간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큰데 233페이지 특히 정치운동의 제한, 노동운동의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다.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제한의 정도가 다 다를 것이다. 양가로 5번에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그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보호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과 한국에서의 활동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그 수혜 범위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에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제외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개정되어 시정되었다. 이번에 외국인, 양가로 1번의 학설, 방가로 1번의 부정론. 동그라미 1번에 법실정주의자들은 기본권이 국내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므로 그 국내법의 실정법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동그라미 2번 헌법 문헌설. 우리 헌법 제10조의 문헌이 국민이라는 장들어 외국인에 대해 부정하는 이다. 이결에도 법실정주의 입장이다. 3번의 통합론. 스멘트의 통합론에 따르면 사회가 통합되어가는 공동의 가치질서를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예, 또 1, 2, 3번도 표시해두겠습니다. 방가로 1번의 긍정론. 동그라미 1번의 자연권론.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는 자연권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물론이다.
동그라미 2번의 결단론적 입장. 결단론자인 슈미트 같은 입장에서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적인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을 인정하게 된다. 3번에 본권 성질서 234페이지. 기본권의 그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하는 기본권 성질서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에 관해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4번의 동화적 통합이론.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동화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론들 간에도 긍정의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어 자연권론에는 넓게 긍정하게 되고 동화적 통합론처럼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입장도 있다. 양가로 2번의 판례. 우리 헌재도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기본권 인정 범위를 좁게 본다. 양가로 3번의 사견. 생각컨대 우리는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인 자연권이라고 파악하므로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6조 2항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헌법 제6조 2항입니다. 예. 양가로 4번에 외국인의 기본권의 보장 범위. 외국인의 기본권의 보장 범위. 방가로 1번의 학설과 판례. 외국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관해서 학설은 자연권서를 취하는 경우에 가장 넓게 인정될 것이고 기본권 성질설 동화적 통합이론에 따를 때 제한적이 될 것이다. 헌재는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본다. 판례나 기본권 성질설에 따를 때 인간의 권리를 얼마나 넓게 범위냐에 따라 그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 각 기본권별로 살펴본다. 방가로 2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235페이지. 방가로 3번의 평등권. 외국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평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 헌재도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데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상호주의란 어느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대우하는 정도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의 국민을 대우한다는 원칙이다. 방가로 4번의 망명권. 망명권이란 정치적인 활동 등으로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 헌법 제53-1조 제2항, 독일 기본법 제16아조 제1항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한 예들을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고 우리 헌법 제6조 2항이 외국인 지위 보장의 정신을 보거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여 그리고 헌법 전문이 표장하는 세계 평화와 유유 공용의 이념에 비추어 망명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 해석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망명과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난민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로 2012년에 난민법이 제정되는데 난민법은 난민 등에 대한 정의, 강제 송환의 금지,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의 절차,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 출국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방가로 5번의 자유권적 기본권. 동그라미 1번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주거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 자유권들은 대체적으로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자유를 누린다. 동그라미 2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한 제한이 있다. 사정을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출국의 자유는 인정된다. 동그라미 3번에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적지 않다. 236페이지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 헌재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4번의 재산권.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다. 동그라미 5번의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가진다. 외국인에 대한 제한으로서 지상파 방송 등의 법인의 대표자, 방송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가루 6번의 생존권적 기본권.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긴 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건강권, 환경권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생존권을 자연권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생존권의 보장을 인정하여야 분리적이다. 그러나 각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국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헌재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 타당하다고 한다. 방가로 7번에 참정권적 기본권.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실현이기에 외국인에 대한 부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우리 헌재도 참정권에 대해서는 성질상의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주민소환 등에서의 선거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외국인에 대한 정당 가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은 위와 같은 부여하나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방가로 8번에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237페이지 그것을 구제하는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특히 재판 청구권, 청원권 등은 외국인들에게도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도 외국인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